6월 3일 전국에서 시장, 도지사, 군수, 의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비상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2,000원을 넘보고 환율이 1,6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정부는 뭘 하고 있냐? 역대 최대 728조 원 예산을 풀고 SOC에만 27.5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선거와 경제 위기가 겹칠 때마다 돈은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정부 예산이 개발 공약으로 쏟아지고 건설업계가 수주하고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흐지부지 됩니다. 50년간 반복된 패턴이에요. 그 역사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1개월 만에 치러진 허니문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 광역 14곳 중 14곳을 석권했습니다. 역대급 압승이었어요. 왜 이겼는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핵심은 지역개발 공약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세요. 각 지방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SOC 사업을 공약했습니다. 철도, 도로, 산단, 신도시.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에 뭘 해주겠다는 후보를 찍었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2018년 지선 공약 이행률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핵심 SOC 공약의 실제 착공률은 절반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공약은 표를 가져오지만 예산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으니까요. 지자체장이 아무리 약속해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실현이 안 됩니다. 더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 이명박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SOC 투자를 밀어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패턴이 보입니다. 경제 위기 플러스 선거는 정부 재정 풀기.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동일합니다. 위기일수록 돈을 풀어야 하고 선거가 다가오면 그 돈이 유권자 눈에 보이는 곳에 집중돼요. 도로, 다리, 철도, 공항. 2010년 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여당은 참패했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4대강 논란이 겹쳤거든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당선된 야당 지자체장들도 취임 후 SOC 예산을 더 요구했다는 겁니다. 결국 건설업계가 수혜자인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지방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혁신도시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2005년부터 공기업 지방 이전이 시작됐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기대감을 불어넣었어요. 2011년 전후로 일부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값이 20%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고 많은 혁신도시가 자족 기능 없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또 같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세종시 완성, GTX DEF 단계적 추진, 가덕도 신공항. 글로벌 이코노믹 분석에 따르면 지방 건설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선 공약에 지방 건설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도 있지만 6월 선거를 앞두고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제 2026년 현재를 봅시다. 역대 최초 700조 이상 슈퍼 예산. SOC에만 27.5조. 국토부 예산 62.8조로 역대 최대. 숫자만 보면 건설 호황이 올 것 같죠? 그런데 타이밍이 기묘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고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건설 원자재 가격은 이미 역대 최고를 경신했어요. 건설 공사비 지수가 올해 1월 133.28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정부가 SOC 예산을 9% 늘렸다고 하는데 건설 비용이 그 이상 올랐으면 실질적으로는 더 적게 짓는 거예요. 예산은 늘었는데 실제 공사량은 줄어드는 역설. 그럼 이 돈은 결국 어디로 가나? 건설사에 갑니다. 하지만 건설사도 공사비 상승으로 마진이 줄어요. 결국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됩니다. 유권자에게 보이는 건 GTX 착공 신공항 기공식 같은 테이프 커팅이에요. 실제 완공은 5년, 10년 뒤지만 표는 6월에 찍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화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에 끝나거든요. 선거 전에는 건드리지 않다가 선거가 끝나면 세금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매번 그랬어요. 50년간의 패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거 전 SOC 예산 확대, 개발 공약 남발, 우리 동네에 뭐 해주겠다. 선거 후 공약 이행률 40에서 60%, 세제 개편 본격화, 개발 기대감 소멸. 항상 수혜자는 건설업계, 부동산 컨설팅, 선거 산업. 항상 피해자는 공약을 믿고 투자한 지방 부동산 매수자, 재정 적자를 떠안는 납세자. 2026년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 때 돈을 풀 여유라도 있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란 전쟁, 유가 급등, 환율 폭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터진 상황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정부가 풀어야 할 돈은 경제 위기 대응에 써야 하는데 동시에 선거용 개발 공약에도 써야 해요. 하나의 예산을 두 곳에 쓸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6월 3일 여러분 지역 후보가 내건 개발 공약의 예산이 실제로 붙어 있는지 아니면 표를 위한 약속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선거 공약은 무료가 아닙니다. 전부 세금입니다. 728조 예산의 출처는 국민 주머니예요.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추적하는 게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물론 제 분석이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방개발 공약이 정말로 이행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선거 전 공약과 선거 후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볍게 봐주시고 다른 관점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